있었어. 일본의 후쿠다 카츠코라는 여자가. 카츠코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는데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 그렇게 좋아했던 남자가 사실은 카츠코 친구의 남친이었어. 남모를 아픔을 안고 살던 중 그 비밀을 친구가 알아채고 결국 그들 사이가 급속히 틀어졌어. 언젠가 카츠코는 우연히 한 점집에 들렀고 점쟁이가 카츠코한테 그녀의 운명이 곧 잔인한 사건에 얽힐 거라고 경고하더래. 카츠코는 원래 미신 따위 안 믿는 애였지만 막상 그 말이 소름 돋게 걱정이 되더래. 그날 밤 카츠코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그 남자친구를 함께 초대했어. 카츠코는 제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든 저녁을 대접했지. 그날따라 기분이 싱숭생숭하기도 했고 점쟁이의 말이 머리에 맴돌아서 집중도 안 되고 그랬대. 밥을 다 먹고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카츠코의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 그 친구의 남자친구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지. 병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어. 친구가 독살된 것 같다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모든 증거는 카츠코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런데 조사 도중에 이상한 걸 알아냈지. 그날 카츠코네 저녁에서 나온 독은 카츠코가 아닌 바로 그 친구의 가방에서 발견된 약병에서 나온 거였어. 충격적인 건 친구가 본인 스스로를 독살하려고 계획했고 그걸 카츠코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것. 짝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친구가 그 정도까지 갈 줄이야 카츠코는 생각도 못했지. 경찰 조사가 더 진행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났어. 그 친구 사실은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상태였고 카츠코에게 질투심이 엄청났던 거야.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기가 아닌 카츠코랑 같이 있는 걸 못 견뎌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결정적 단서는 그 친구 방에서 발견된 일기장이었어. 거기엔 자기가 죽으면 모든 비난을 카츠코한테 돌릴 계획이 적혀 있었지. 얼마나 뒤통수치고 무서운 계획이야? 카츠코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어쩌면 진실보다 더 드라마틱한 비극적인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듯했어. 카츠코는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고 그 친구의 배신과 억울함에 몸서리치고 멍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사건이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알았어. 카츠코의 짝사랑하는 남자가 사실은 그 친구와 공모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의 목적은 카츠코를 망신주고 사회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거였지. 그런데 왜 그 남자는 카츠코 가족과 오래된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 이 모든 게 카츠코를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극이었던 거라고. 모든 걸 알게 된 카츠코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 어떻게 그토록 친한 친구와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마치 이 모든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았지. 하지만 카츠코는 포기하지 않았어. 자신에게 남은 건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으니까. 깊은 밤 카츠코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남자의 집에 찾아갔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어. 너와 그녀의 계획 모두 알고 있다. 카츠코가 남자에게 선언했어. 남자는 뻔뻔하게 웃으며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비웃었지. 중간 카츠코가 손가방에서 뭔가를 꺼낸 거야. 녹음기였어. 이건 하고 남자가 물으니까 카츠코가 너희들의 목소리가 다 담겨 있어. 이제 경찰에 넘길 차례야. 라고 말했지.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 그때 문이 확 열리면서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카츠코는 모든 것을 녹음해서 경찰에 제출했고 남자는 결국 잡혔어. 복수라는 이름의 게임은 끝났고 카츠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정의가 이긴 줄 알았지.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 친구의 배신, 남자의 복수, 그 모든 게 교훈이었어. 믿음과 사랑 뒤에 숨은 음모와 거짓에 속지 않게. 그렇게 카츠코는 살아가기 시작했어.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끝나지 않은 거야. 밤이 되면 점쟁이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
잔인한 사건에 얽힐 거라는 그 말.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았어. 그날 밤 카츠코는 혼자 방에 있을 때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어. 이제 나 차례야.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의 귀에 들렸어.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 누군가 방 안에 숨어 있다는 거야. 공포에 질린 카츠코는 겨우 힘을 내서 방을 뒤져보았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없었어. 창문도 닫혀 있고 방에는 그녀 혼자뿐. 그 목소리가 자신의 착각이라고 혹은 귀신이라고 생각할 때 카츠코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 전화를 받으면 신호음만 들리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그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 카츠코,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실체를 전화 본다는 걸. 그 목소리는 카노인데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설었어. 건너편에서 숨소리가 겨우 느껴지더니 마침내 누군가 말을 이었어. 카츠코야, 그 남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의 가족을 대가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고 있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진짜 절박해 들렸어. 카츠코는 갑자기 추워지는 몸을 느끼며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지. 그때였어.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고 집안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더라고. 문득 카츠코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기겁했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눈이 아닌 누군가의 슬픈 눈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어. 그 순간 카츠코는 깨달았어.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녀가 독살시켰다고 칭한 친구의 목소리란 걸. 진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어. 복수극의 배우엔 카츠코와 그 남자 둘뿐만 아니었어. 죽음을 위장한 친구도 같이 있었던 거야. 죽은 척하면서 모든 걸 지켜봤고 지금까지 본인을 죽인 범인으로 몰고 간 카츠코에게 가장 큰 공포를 선사하기 위해 나타났던 거지. 그 큰 공포를 선사하기 위해서 말이야. 카츠코는 패닉에 빠져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이미 친구는 죽었고 경찰은 카츠코의 말을 미친 소리로 치부했지. 바로 그때 거실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카츠코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지. 사방이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때 카츠코는 자기 눈을 의심했어.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건 바로 그 친구였거든. 그런데 그 친구랑 똑같이 생긴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어. 너를 위한 선물이야, 카츠코.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카츠코야, 놀래라. 나 사실 안 죽었거든. 그림자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 이 모든 게 내가 나한테 저지른 걸 되갚아 주려고 장난친 거야. 카츠코는 넋이 나간 듯 친구를 바라보다가 문득 뭔가를 깨달았어. 경찰에 신고했던 날, 그리고 그림자가 나타나던 날 모두 점집 아줌마가 경고했던 운명의 날들이었던 거야. 넌 정말 살인자야. 공포를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 내 차례가 올 거야. 카츠코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당장 미친 듯이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는 힘이 나가도 힘이 안 들어갔어.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은 거야. 그 순간 거실에서 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진실이 드러났어. 친구는 경찰과 함께 서 있었고 그 모든 건 카츠코를 위한 몰래카메라였던 거야. 친구의 죽음, 남자의 배신, 그림자의 등장 전부 다 연출된 일이었지. 카츠코는 화가 나서, 아니 정말 놀라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소리쳤지. 그랬더니 친구가 미안하다면서 카츠코에게 마음속의 증오를 버리라는 모든 게 치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어. 하지만 카츠코한 그건 마음의 병인 거지. 경찰과 친구의 모든 연기가 끝나고 비로소 진짜 혼자만 남았을 때 카츠코는 슬픈 웃음을 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또다시 봤지. 그런데 이번엔 다르더라. 거울 속에서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신이 그녀를 보고 있었지. 그 모습은 분명 그녀였는데 눈빛이 왠지 서늘했어. 잘 해냈어, 카츠코. 거울 속의 그녀가 차갑게 말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거기서 카츠코가 깨달았지.
복수극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게 그녀 안에 다른 분노와 복수심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걸. 정신을 잃은 양 어지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지금 이 모든 게 현실인지 아니면 거울 너머의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망상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또 울렸지. 전화를 받으니까 이번엔 뚜렷하게 카츠코야. 이제 진짜로 내가 떠날 차례야. 너도 알잖아. 이 모든 게 내 소원이었다는 걸. 이라는 메시지가 들려왔어. 전화를 끊자마자 방 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고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거울에 비친 자신은 우쿠다 카츠코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이 다르게 빛나는 걸 봤어. 그때 핸드폰이 또 울린 거야.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밤이 무서웠어. 전화기를 들자 그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 카츠코, 내가 만든 괴물이야. 그리고는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가 뚝 끊겼어. 전등이 터지면서 어둠이 방을 삼켰고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렸어.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손길처럼 느껴졌지. 뒤를 돌아보니 거울 속 카츠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녀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어. 어두운 방, 창문이 열릴 때 바람이 누군가의 손길처럼 카츠코의 피부를 스쳤어. 숨을 죽이고 뒤를 돌아보니 거울에 비친 건 친구의 모습이었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이 친구, 이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사건 파일에 다 끝난 일이라고 전해졌었는데, 그런데 여기 서 있는 걸 보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아니면 사후의 세계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 그게 뭐야? 카츠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그림자처럼 그녀를 닮은 형체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기억나? 내가 나에게 저지른 일? 이 모든 건 내가 여자친구를 쳐다보는데 친구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이더래. 넌 나를 배신했어. 네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 때문에 말이야. 그림자가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카츠코는 갑자기 이해가 됐어. 그날 친구의 약병을 자기 가방에 넣어두고 모든 걸 카츠코 탓으로 돌리려 한 건 그녀 자신이었던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게 한 거지. 무서운 것도 잠시 친구는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어. 그때부터 카츠코는 혼자만의 죄책감과 맞서 싸워야 했지. 그게 진정한 자기 자신의 배신이었던 그날 이후 카츠코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에서조차도 피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과 죄책감이 엄습해왔지. 남은 건 억울함과 홀로 이 겨울을 견디는 것뿐이었어. 그러던 어느 밤 그녀의 방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어.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봤더니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 그 사진 속 인물 하나하나의 눈빛이 어째서인지 모두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 비로소 깨달았어. 자신을 둘러싼 비극의 근원은 바로 그녀가 돌아본 순간 그 가족 사진 속에서 한 사람의 눈이 현실로 떨어져 나왔어. 바닥에서 요동치며 카츠코를 향해 다가오는 검은 눈동자. 너는 왜 눈을 감지 않아? 그 눈동자가 속삭이듯이 물었어. 카츠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거든. 갑자기 방 안이 새카맣게 변하기 시작했어. 가족 사진이 흑백으로 바뀌고 사진 속 인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결국엔 카츠코 혼자만 남았어. 그 순간 그녀가 깨달았어. 이건 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차가운 공포가 심장을 쥐어짜는 상황에서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결국 카츠코의 머릿속을 맴돌았던 자신의 목소리였어. 거울 너머의 반영, 그 모든 거짓 비극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지. 그녀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증오와 복수심이 이런 엄청난 환상을 만들어낸 거야. 카츠코는 그제야 안 그래도 흉흉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말았어. 결국 그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신이 만든 그림자는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녔고, 징계 속 친구에게 시달리던 카츠코는 어느 날 자책하며 자살을 결심했어.
하지만 죽음 직전 갑자기 그녀의 대학 동기가 찾아왔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지.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 사실을 듣고 카츠코는 얼음 같은 공포에 휩싸였어. 그동안 괴롭히던 건 귀신이었던 거야? 실제로 친구는 그녀를 원망하며 저주에 계속 찾아온 게 아니었어.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한 순간 카츠코는 뭔가 더 섬뜩한 걸 깨닫게 됐어. 자신이 만들어낸 현실인 걸 깨달은 순간 카츠코는 자기가 어떤 굴레에 빠져 있었는지 똑똑히 봐야 했어. 자신의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상실감이 만들어낸 이 환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사력을 다해 싸운 거야. 하지만 카츠코가 미쳐버린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였는지는 결국 아무도 모른 채 카츠코만이 그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그날 이후 카츠코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끊겼어.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걸 끝내버린 거야. 그런 지독한 운명에 카츠코는 절망했어. 다음 날 그녀의 집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 화재가 난 거야.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서는 카츠코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지. 사람들은 카츠코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라 소문냈어. 하지만 사실은 달랐지. 폐허가 된 집에서 유일하게 무사했던 거울 속 또 다른 카츠코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 그녀는 결코 현실을 떠난 게 아니었어. 거울 속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지. 현실의 카츠코가 아닌 거울 속 카츠코는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간 새로운 환자가 있었어. 그 환자의 이름도 후쿠다 카츠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거울 속 카츠코와 일치했어. 그녀는 스스로를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그녀가 심각한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어.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지. 그녀의 눈엔 무언가 혼란스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보였어. 그녀가 현실의 카츠코인지 아니면 거울 속 카츠코인지는 결국 미스터리로 남았지.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기괴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어. 카츠코를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그 의사가 카츠코의 방에 들어간 것까진 확인이 됐어. 문제는 그 방에서 둘이 나오지 않았고 문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야. 방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유일한 흔적은 거울 속에 비친 카츠코의 모습뿐. 그녀는 거울 너머로 웃으며 이제 자유야 라고 속삭인 거야. 그날 이후로 카츠코는 마치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 정말 무서운 일이 말하는데 사실은 진짜 친구 죽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까지 카츠코를 괴롭히던 진짜 귀신이었던 거야. 카츠코는 소리 지르며 도망쳤지만 집안 곳곳에 귀신은 이미 퍼져 있었어. 그리고 괴상한 이야기가 났지. 친구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카츠코, 사실은 그때부터 자기 몸이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을 느꼈대. 결국 귀신의 한이 서린 집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어.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걸 기원해. 이사를 간 카츠코는 새 집에서도 편치 않았어. 여전히 귀신 같은 기시감에 시달렸지.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자기 뒤에 서 있는 것 같고 잠에서 깨면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느 날 그녀 방의 거울에서 미소 짓는 친구의 모습이 비치더니 소리 없이 속삭였어. 같이 가자, 카츠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 이 귀신은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둡고 절망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거야. 싸늘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아. 매일 밤 느껴진 그 시린 손길과 울리던 목소리는 분명 그녀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었던 거다. 미쳐버릴 것 같았던 어느 날 카츠코는 거울 속 깊은 곳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를 발견했지. 얼어붙은 듯 거울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그녀를 닮은 누군가가 천천히 손을 뻗어 거울 밖으로 나왔어. 카츠코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 거울에서 나온 그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 카츠코, 내가 만든 괴물. 너를 대신할 시간이야. 그리고는 웃으며
사사실 그 귀신은 어둠 속에서 카츠코를 감시하고 있던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내면의 괴물이었어. 그녀의 공포와 죄책감이 이상한 힘을 받아서 현실로 드러난 거지. 카츠코는 깊은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다가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았어. 왜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카츠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서 희미해져 갔지. 그녀는 그림자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삼켜져 이 무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이후 태어난 카츠코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화재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 근데 병원에 누워서 이 사건들을 회상할 때마다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어. 귓가에서는 항상 카츠코 잊어버린 거 없어 라고 속삭이는데, 근데 그 목소리는 진짜로 죽은 친구의 목소리랑 너무 닮아 있었지. 결국 카츠코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찾기로 마음먹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어. 그녀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 복수극의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했지. 그곳에 도착해보니 진짜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었어. 친구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카츠코 자신의 깊은 무의식이었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도, 모든 공포의 원흉도 결국 그녀 자신의 어두운 내면이었던 거야. 오랜 집착과 원한이 그녀의 가슴 속에 귀신처럼 자리 잡고 있었지. 이제 카츠코는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내면과 싸워 이겨야만 했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면서 결국 카츠코는 어느 무시무시한 밤에 자신과 화해하고 악령을 풀어내어 평화를 찾은 거야.